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많으시지요? 저도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중학생이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ADHD처럼 신경 발달이 더딘 문제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ADHD의 문제는 실행 기능과 동기의 결여라고 말합니다. 즉, 동기 자체가 잘 안 생기고 그렇기에 많은 일들의 실행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이성의 뇌라고 불리는 전두엽의 발달 지연 및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기능 저하가 원인입니다. 도파민이 늘 부족하기에 좋아하는 일이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일 위주로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파민 체계가 돌아가며 부족한 도파민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도파민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 흥미가 없는 일이나 지금 안 해도 큰일 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은 뇌가 시작 명령 자체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바꾸어 쉽게 표현하면 ADHD의 핵심 문제는 귀찮음과 미루기입니다. 좋아하거나 당장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이 아닌 대부분의 일들은 한없이 귀찮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을 정도로 조급해져야만 귀찮았던 몸을 일으켜 세울 힘이 납니다. 출근길 차가 너무 밀려 지각할 것 같아 조마조마해 본 적 있으신가요? 40분 출근 내내 큰일 났다, 지각이야, 어떡해, 조마조마하다 못해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히던 차가 뚫리기 시작해 다행히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휴, 지각하는 줄 알았네. 다행이다. 안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때 ADHD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터집니다. 여유있게 출발했을 때보다 조마조마하다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더 큰 쾌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아이도 사실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몸이 도저히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기상을 미루는 것은 노력으로도 쉽게 만회되지 않는 ADHD의 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DHD 아이들은 이성의 뇌라고 불리는 전두엽 발달이 또래보다 두어 살 더딥니다. 그러니 또래 아이들과 원만히 교우관계를 맺는 게 일반 아이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일반 아이들이 보기엔 ADHD 아이들은 두어 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어 살 어린 동생이랑 놀아주는 기분이 됩니다. 전두엽 발달이 더뎌서 사회적 맥락 파악도 느립니다. 쉽게 말하면 또래 아이들보다 눈치가 부족해서 민첩하게 캐치하고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엔 친해졌다가도 결국엔 사회성 부족으로 또래 집단에 끼지 못하고 소외되곤 합니다. ADHD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친구가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지 못하고 흘려들어서 기억력이 나쁘고 건망증이 심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특히 중학교에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스스로 해야 할 나이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기에 말로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수행평가도 말로만 전하거나 칠판에 간단히 적어주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를 본인 노트나 교과서에 따라 적으면 다행이지만 ADHD 아이들은 받아 적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거나 받아 적으라는 말을 딴 생각하다 듣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렇게 또 혼자만 숙제나 수행평가를 놓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ADHD 아이들의 도파민 체계는 수업 시간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내용은 어려워지고 딱딱해지는데 ADHD 아이들은 뇌 발달 문제로 지루하고 어려운 감각을 스스로의 의지로 참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간지러움이나 재채기를 억지로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주의로 실수도 잦아 제 실력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점수에 손해를 보는 일도 흔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를 하는 ADHD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약을 먹습니다. ADHD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낮 시간 식욕 저하입니다. 혈당이 떨어져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지만 식욕이 도저히 없습니다. 급식실에 가는 건 물론이고 때론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일조차 너무 커다란 일로 여겨집니다. 그 정도로 식욕이 없어지며 식사한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막연한 귀찮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 자체도 참 버거운 일상이기도 합니다. 고차원적 사고를 관장하는 이성의 뇌인 전두엽 발달이 더디기에 많은 ADHD 아이들은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건 역시 버거워합니다. 특히 공부에 흥미나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은 자기 주도가 가능한 아이들은 교실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ADHD가 아니어도 ADHD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래보다 느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또는 이 아이는 중학생인데 왜 아직도 스스로 못하지? 이해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의문을 품으십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전부 다 선생님과 부모님처럼 스스로 챙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알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잘 챙기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고 지루해지니 ADHD로 인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제야 수업에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ADHD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싶어도 지루함을 도저히 참지 못하거나 올라오는 감정이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스스로 조절이 일반 아이들보다 더 어려워요.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는, 어렵거나 좋아하지 않는 과목 수업은 특히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건 아이 잘못이 아닌 뇌의 문제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과목에 수업 참여를 어려워하는 ADHD와 같은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아이들은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주는 게 좋아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필기 점수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거예요. 특히 필기의 강제성이 부여되면 ADHD 아이들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여겨 도파민 체계가 그제야 돌아가며 뇌에서 시작 명령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한 저희 아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찐 이과형 ADHD 아이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이나 과학처럼 관심 있는 과목이거나 관심은 적어도 수업 자체가 재미있는 과목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사회와 역사 수업을 특히 힘들어했어요.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1학년 3월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회가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아한 저는 사회 왜 잘 봤어? 어떻게 된 거야? 놀라며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사회 수행평가 포트폴리오에 학습지 필기 점수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것이었어요. 포트폴리오에 필기 점수가 반영되는 것만으로 이 아이는 싫어하는 과목인 사회에 동기가 생겨 지루함과 귀찮음을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 학교 선생님들에게 떠넘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 많은 아이들이 포트폴리오에 반영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억지로라도 수업을 들어서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는 결국 학습 성취로 이어지고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채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기 검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씩 하다못해 한 학기에 한두 번만 검사해도 이 아이들에게는 수업을 들을 충분한 동기로 작용하거든요. ADHD처럼 느리고 산만한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볼 것임을 10분 이상 긴 시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예요. 수행평가가 있다는 건 기억하더라도 범위가 어딘지, 어떻게, 언제 보기로 했는지 그 세부 사항을 까맣게 잊기도 해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받아 적어 놓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느리고 산만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행평가 공지를 하면 교과서나 노트 등 어딘가에 적어둬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있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몇 개월 이상 아무리 얘기해줘도 정작 수업 시간만 되면 금세 까맣게 잊고 본인 생각이나 놀이에 집중해버려요. 가장 좋은 건 수행평가 공지를 인쇄해서 개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보니 이렇게 개별로 나눠준 과목들은 놓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 과목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업무 부담으로 이렇게까지 하기 힘드시다면 업무 과정도 막으면서 느리고 산만한 아이도 돕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각 과목 교과부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학기 초 과학 교과 도우미를 뽑기 전 미리 역할과 혜택을 알려줘요. 과학 교과 도우미 역할 중 하나가 과학 수행평가와 숙제를 반tuk에 고지하는 것임을 충분히 고지한 후에 도우미를 선발해요. 그리고 수행평가나 숙제를 내준 날 과학 교과 도우미에게
반톡에 과학 수행평가 숙제 공지사항을 올릴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수행평가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사인만 받거나 하는 선생님들 많으시지요? 저도 교직생활하며 그렇게 눈으로만 수행평가 결과를 확인시켰고 개인적으로 나누어줘 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된 ADHD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ADHD 약물 치료를 3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망증도 심하고 아직까지도 스스로 챙기지 못하거든요. ADHD가 아니어도 저희 아이 같은 아이가 주변에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느리고 산만한 아이를 도와줄 때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DHD 교사 엄마가 ADHD 아이에게 전하는 학교생활백서 저자 채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